사람들이 대부분 비트코인을 갖고 보면 달러의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반대인 거죠. 미국이 아무리 돈을 찍어서 뿌려도 왜 미국의 돈의 가치가 지금 계속 유지를 할까요? 작년도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달에 1조 원을 벌어요, 기업들이. 그럼 얼마를 갖다가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분들이 6천원에서 7천원을 갖다 투자를 해요. 그러면 미국은 달러를 엄청나게 찍었기 때문에 달러가 시장에 뿌려졌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떨어졌어야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져서 뿌렸는데 다시 넣어주죠. 그러면 미국의 달러는 다시 흡수가 돼버리죠. 미국 쪽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물량에 계속적으로 남는 게 오버페이를 안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가 잘 안 떨어져요. 자, 그럼 어떤 원리냐? 미국의 자산시장을 계속적으로 우상향시키면 미국이 아무리 달러를 찍어 뿌려도 미국으로 다시 유턴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나 미국 기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성립을 해봐요. 또 한 가지, 최근에 미국의 부동산도 미국의 자산이죠. 그게 계속 오르면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서프라임 모기지 때 엄청난 사람들이 달러 가지고 미국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를 막고서 미국이 올라간다고 했지만 결국 미국의 주가를 우상향시키면서 미국은 그 많은 양적완 하는데 다시 미국으로 유턴시켜버리죠. 그럼 이 원리로 보면 미국이 망한다고 하시는 분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 시장을 미국이 열었는데 새로운 금융시장처럼 비트코인 시장을 나스닥처럼 만들어서 비트코인 시장, 파생상품 시장 계속 키우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투자하기 위해서 달러를 미국에 또 넣어주겠죠. 그럼 비트코인으로 과연 달러의 확장성이 더 커졌냐? 달러를 갖다가 니네가 얘기한 대로 달러를 갖다가 죽이는 역할을 했느냐? 어떻게 대답할 거냐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옛날에는 수출에 관여하는 달러의 양이 많았다면 지금은 자산시장에서 운영되는 달러의 양이 많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를 태워버리고 소각을 해줘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말하는 비트코인으로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을 쓰면 달러의 사용가치가 떨어지니까 기축의 질을 잃는다? 반대로 저렇게 얘기할까요? 비자카드에서 최근에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했는데 뭐 말하는지 아세요? USDC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달러를 코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달러를 코인으로 바꾼 거면 그 코인을 사서 결제를 하려면 달러를 갖고서 그 코인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은행에다가 내가 1,000억을 넣어요. 그 1,000억은 1,000억 달러를 넣겠죠. 그러면 걔는 1,000억 달러에 그 코인을 주겠죠. 그럼 미국에 달러를 쓰려는 사람이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많아진 거죠. 왜? 비자카드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 이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혜택이 너무 많아진다면 오히려 그 코인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구매하고 그 달러를 미국에 넣어주고 USDC로 바꿨으니 달러는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려고 하겠죠. 비트코인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화를 사용해요. 이 안에서, 한국 안에서, 바운드리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런 결제창들이 세계 플랫폼 결제창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플랫폼에서도 USDC를 쓰게 하면, 코인을 쓰게 한다면 그게 비트코인하고 연동이 돼 있다면 과연 달러의 가치? 크립토 쪽에 되게 밝은 그 노보우라신가 어제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했어. 미국이 빨리 USDC나 이걸 도입해서 우리가 먼저 나가면 된다. 원래 사실은 그거거든요. 페이팔 창업자가 얼마나 멍청한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이 자기네한테 위협이 된다 그랬잖아요. 달러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반대로 생각을 해줘. 그럼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중국에 위협을 줄 수 있죠. 나한테 무기가 되면 그 무기를 뺏으면 나한테 무기거든요. 전쟁 영화도 그렇잖아요. 치고받다가 총이 떨어졌는데 저놈이 떨어뜨린 걸 내가 잡으면 나한테 무기거든요.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을 IT 기업이 강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전략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 오히려 제가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나라도 한은에서 최근에 CBDC 우리나라 자체 디지털 화폐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사실 한은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연구를 대단히 오래 했어요. 아마 저보다 더 오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더 한 발 더 앞서 나가 있죠. 네, 이미 공유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뭐 거의 연구 완료했다 뭐 이런. 중국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제가 말한 측면이 이거예요. 제가 이번 연도 코로나가 끝나고 3년 정도 있으면 중국이 몰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반대로 중국도 외환을 쓰는 입장이라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홍콩 시장이라는 게 주식 시장이 대단히 무서운 시장이에요. 주식 때문에 외환이 들어와갖고 그 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센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장을 갖다가 지금 중국한테 뺏겼는데 홍콩 시장이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 안 넣어주면. 문제는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아까 제가 말한 나스닥처럼 비트코인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만약에 비트코인 시장을 정립을 해서 중국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로 비트코인 파생 상품이나 시장을 키우면 위안화를 사기 위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몰려버리면 외환화고 창고가 돼버려요. 중국 쪽에서.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이번에 CBDC를 만들어 갖고 지금 보급하는 이유가 과연 결제에서만 이 부분을 갖다가 신경을 쓰는 건지 아니면 홍콩에서 잃어버린 주식,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라느냐,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못 가졌지만 그런 금융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건지 거기에 따라 또 암호화폐 시비가 엇갈릴 겁니다. 아, 근데 이렇게 CBDC가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결제 수단으로 이제 전락하고, 아니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 그냥 네. 전락하고, 결제 수단은 이제 CBDC가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생각도 그게 이제 바보 같은 거죠. 간단해요. CBDC라는 거를 사기 위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한국 분이니까 결제할 때 지금 신용카드나 카드 많이 쓰시죠? 직불카드나. 그러면 CBDC, 우리나라가 CBDC 만들었다고 그걸 굳이 쓸 이유가 저희가 있나요? 제로페이가 그랬죠? 쓸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CBDC를 키울 수 있다면 비트코인의 투자 상품처로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결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CBDC로만 투자를 해야 돼, 비트코인을. 그렇게 됐을 땐 브릿지 역할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 CBDC나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 되면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정부에서 만드는 코인을 갖다가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보편화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비트코인을 가격도 올릴 수 있는 용도가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팔아갖고 CBDC로 바꿔야만 결제가 되는 거지 비트코인을 결제를 안 시킨다 그러면 오히려 비트코인을 갖다가 CBDC로 전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환해서 결제를. 근데 이게 만약에 해외 결제가 되면 골 때려버리는 거죠. 미국이 이걸 해갖고 USDC로 한국에 와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똑같은 거예요. 외환을 바꿔서 미국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달러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의 은행 통장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바꾸거든요. 중국 애들도 우리나라 들어서 돈을 바꿀 수 없어서 여기 와서 환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구글에서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전자지갑이라는 거, 통장이 아니라 전자지갑이라는 걸 다운을 받아요. 애플 거를 다운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USDC라는 게 있어요. 그걸 원화로 환전하고 해외 나가면 그냥 USDC를 미국에서 다 결제를 만들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쓰는 원화의 개념이 아닌 거죠.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와서 미국이 이 전자지갑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전자지갑에 USDC를 결제받는 상점이 많다 그러면 원화를 바꿀 이유가 이 사람들한테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열려버리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이제는 우리가 환전할 필요도 없고요. 신용카드를 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전자지갑, 핸드폰 누구나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애플에서 구글 그 스토어에서 다운받아갖고 전자지갑에 썼는데 여기에 그 USDC라는 게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가맹점에서 다 받아버리면 환전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달러를 써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지금 보면 중국이나 인도는 이제 비트코인 이제 인도 정부에서는 불법화로 이제 법안 추진한다고 했고 최근에는 그래서 기조를 조금 바꿨습니다. 인도는 뉘앙스를 바꿔갖고 암호화폐를 중립적인 입장 쪽으로 좀 돌아서긴 했어요. 근데 아직 조금 반대하는 뉘앙스가 약간 강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일본이나 호주, 영국 이쪽은 규제보다는 약간 인정하는 쪽으로 이걸 아는 거죠. 기축국 화폐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최근에 영국에서 성명이 나온 게 정말 무서운 게 나온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번에 암호화폐 규제하는데 비트코인 쪽으로는 많은 비중을 안 두고요. 제가 말한 아까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CBDC 같은 거죠. 그걸 더 규제한다는 거예요. 유럽도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CBDC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요.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공동 규제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유로화가 붕괴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유럽이 지금 가장 위험한 게 제가 유럽의 붕괴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유럽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가가 힘들기 때문에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어찌됐든 저쨌든 불협화음을 가지고 가면서 돈을 풀거든요. 근데 코로나 끝났을 때 없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모를래요. 농공행사거든요. 그러면 누가 얼마의 빚을 어떻게 질 거냐는데 영국이 나갔어요. 대다수의 빚을 프랑스하고 지금 독일이 져야 되는 상황. 이태리도 지금 골로 갔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과연 프랑스나 독일이 가만히 있겠냐. 그 다음에 복지국가라고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이번에 다 반대했잖아요. 스위스. 재정 쓰는 거. 얘네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냐. 그럼 내가 빚을 갚겠다고 나서주겠냐. 아닌 거죠. 그러면 저는 유로화가 붕괴된다고 몇 년 전부터
재작년부터 말씀드린 유럽은 더 이상 선진국도 아니고 코로나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 자리에 올라설 것이다.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암호화폐도 플랫폼 싸움이거든요. 사실 플랫폼 싸움인데 국가적으로 지도성 플랫폼 6월 지나서부터 혹은 시그널이 온 다음부터 현금화해서 현금을 갖고 그걸로 달러든 우리가 바꿔놓고 기회를 본다. 금 지금 투자하면 안 된다고 뉴스 계속 나잖아요. 아니다. 이제 금이다. 봐라. 하반기부터 금이 오히려 올라가니까 우리는 이제 금매수 다시 들어가고 달러로 자산 매물하고 그리고 때를 기다린다. 언제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금리 올린다는 시그널이 온다부터는 우리도 준비를 해야죠. 지금은 아직 리스크 투자를 해야 될 때니까 착실하게 리스크 투자해서 좀 더 벌고 그러면 전 세계가 아마 저는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봐요.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차피 또 강달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한테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3년에서 5년이라고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4년 주기로 그쵸. 네,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죠. 그게 그러면 작년에 하락 4년 작년에는 올랐다고 봐야 돼요. 작년에 꾸준히 올랐고 한 2년 정도를 하락을 하고요. 작년에 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 느끼게 뭐냐면 가파르게 올라야만 자기들이 느끼는데 장기 투자자들은 작년부터 오른 거 알거든요. 작년부터 올랐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 그 4년 주기가 돌아오는 4년이 언제입니까? 지금 2021년인가요, 지금이? 1년. 2025년이면 또 이렇게 되고요. 2023년. 3년에 투자하면 딱 맞아요. 2023년. 차라리 제가 이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코리니 분들 지금을 노리지 말고요. 자산시장 어차피 계속 순환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공부를 하면서 조금 시드를 얻어낸다고 보시고 3년 후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면 그때 정말 지금 막 돈 벌었다고 막 여기저기 막 자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리지 말고 3년을 좀 기다리시면 분명히 그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상반기에는 그러면 코인을 우선 좀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고 하반기는 뉴스를 봐가면서 만약 ETF 통과라든가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연다 그러면 이번 연도 말까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뉴스가 없고 오히려 미국이 코로나가 확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빨리 셧다운을 끝낸다든가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든가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는 완전 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그러면 위험하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사실 달러의 약세 때 올랐거든요. 최근에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는데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뭐냐면 시간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패가 30분이 안 남았어. 근데 평생 한 번 가보는 부패야. 그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유럽 때문에 그래요. 유럽이 만약에 미국하고 같이 경제 성장이 지금 유턴을 하면 코로나 확진이 끝나고 경제가 들어 올려지면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질 못해요.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근데 유럽은 지금 다시 셧다운 들어가 버렸죠. 미국은 근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도 셧다운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유럽이 못 따라가 버리면 유럽은 완전히 젖어버려요. 사실은. 달러 강세가 그럼 하반기에 나오면 아무래도 미국 주가 자산가들이 미국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투자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넣어도 안정적인 투자가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거니까 주식에서는 아무래도 상당 부분 장점이 많아서. 밀크? 고래도 되게 위험하던데. 밀크는 그 야놀자가 지금 장외주에서 지금 상장한다는 얘기하니까 장외에서 1위거든요. 성장세인데 야놀자에서 쓰는 거예요. 야놀자에서 이제 밀크 코인을 가지고 숙박 예약을 한다든가 예약금 건다든가 이제 그런 걸로 쓸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한 4-5배 올라가 있죠. 최근에 좀 떨어졌죠. 근데 이제 이슈를 보는 거예요. 아까 이슈 말씀드렸잖아. 계속적으로 야놀자가 상장 얘기가 나오면 지금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야놀자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야놀자의 밀크가 갈 수밖에 없구나. 왜 다날의 페이를 봤으니까. 다날 페이 코인이 하루에 2,500%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봤어요.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걸 200원에 갖고 있어요. 그 코인을 200원에 갖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이런 이슈가 날 거다. 미리 알고서 제가 샀을 때 손해봤어요. 오히려 30%. 근데도 갖고 있었죠. 결국 그 뉴스가 만나서 2,500% 상승률이 나왔는데 밀크도 그런 뉴스들이 계속 왜냐면 코인베이스 이제 상장할 거고요.
코인베이스 상장은 당연히 이제 업비트 상장 얘기로 넘어갈 거고. 그럼 지금 야놀자 상장 얘기가 나왔고, 루나는 또, 티몬 상장한다는 얘기가 계속 아직 이슈에 있잖아요. 보라 같은 예. 아니요. 티몬은 루나. 저번에 말씀드린. 누나 보라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라고? 게임이에요? 카카오 게임즈가 아마 지분이 제일 많은 게 카카오 게임즈가 들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로 계속 돌겠죠. 알겠습니다.